그럼 두 분은 그럼 평소에 좀 친하세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설마 호구를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호구당한 기자들 2탄으로 저기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김민철 기자가 블로그를 쓰세요. 근데 블로그에 쓴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고 고통이 느껴지고 마음 아프고 한 해에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모은 피 같은 돈 2억 6,700만 원 돌려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처음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깡통 전세란 말을 뉴스에서나 봤었던 용어인데 제가 정말 당할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 집을 구했던 게 이제 2021년 3월 달이었고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라서 다들 갱신 계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어렵게 해서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 시세로 쳤을 때는 살짝 높긴 했지만 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또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곳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제 KB 시세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이제 은행에서는 가입이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세대의 거래가가 잡힌 게 있어서 가까스로 가입을 했습니다.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킴이 보증이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집은 그럼 얼마나 사신 거예요? 집은 꼬박 2년을 제가 채워서 살았고요. 전세 만기 넉 달 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3법을 보면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을 제가 2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석 달이 지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전화도 되고 카카오톡도 되고 문자가 되는데 문자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문자로 서울 어디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고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언제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라고 문자로 보냈을 때 알았습니다. 뭐 세입자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카카오톡을 탈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보낸 답장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계약할 때 이제 본인하고 계약하지 않고 남편과 계약을 한다든지 아들하고 계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화번호 문자 주고받는 거는 본인 계약서에 적힌 본인 번호여야지 안전하다는 거죠. 피해자 카페에 가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가 보증보험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인정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2년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럼 언제쯤부터 이게 좀 심상치 않은 물건이다, 전세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 집주인은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를 구해드리겠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드리겠다. 그걸로 계약하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 나가려고 할 때. 예, 맞습니다. 전 집주인한테.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매물을 올렸다고 하는데 특정한 부동산에서만 보러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전혀 이제 계약이 성사됐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김민철 씨 혹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시냐? 누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문의했다. 그래서 저는 돈도 못 받았고 아직 세입자도 못 구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지 않고 이상하니까 다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사무소에서 집주인 바뀐 거 모르시냐? 새로운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 그 순간 바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한 3일 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매매가가 제 전세가였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제 집주인이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세 가격이 집 거래 가격하고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집을 팔아서야만 겨우 갚을 수 있는데 팔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도 이제 돈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분이 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전 집주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누가 집을 사겠다고 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새 집주인하고 얘기를 하셔라. 그러면서 이제 새 집주인의 연락처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고요. 카카오톡에 있는 이름도 그분이 아니고 집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상가 건물이더라고요. 좀 계속 이제 미궁이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 집주인은 잠수를 탔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일단 그 돈이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꿀꺽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이 오질 않고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약간 감옥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언제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돈을 돌려받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집에도 있기도 싫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한 2달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뭐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도 받고 제가 보증보험을 가입했던 주택금융공사에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미리 공부하고 서류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일단 이삿날은 잡혀서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점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제 큰 짐들은 좀 남겨두고요. 임차권 등기라는 걸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건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상에 한마디로 정과 같이 빨간 줄을 남기는 거거든요. 이 집에는 내가 권리가 있다 이런 거 표시를 해두는 거죠. 대외적으로. 네.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제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요. 짐을 다 빼도 되는 상황. 예, 예. 그래서 결국 10년간 모은 피 같은 돈 2억 6,700만 원 돌려받으셨습니까? 결국 전세 만기 31일 만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돌려받았구나. 그죠?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고요. 제가 다른 피해자들 봤을 때 임차권 등기는 제가 신청을 하고서 한 3주 정도 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결정문을 받고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에 명도 날짜를 잡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짐을 다 비우고요. 관리비를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그 내역을 이제 보내주고 나서 오후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많은 스트레스와 노력과 피땀 눈물이 들어갔는데 돈이 꽂히고 나서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떤 걸 뭘로 해서 이렇게 했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됐다, 돌려받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수 누적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이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 자살을 택한 이들도 있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철 기자의 그 썰과 함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